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이재명이가 검찰 조사를 네 번째 받고 난 뒤에 이재명이 됐거나 그 밑에 기생하고 있는 인간들이 됐거나 정말 예측 가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래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측이 안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이재명이 됐거나 그런 비슷한 인간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냥 최악의 모습을 생각하면은 그게 다 예측이 되는 겁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자, 설마 인간인데 이렇게까지 하겠냐라고 하는 거 그거대로만 그냥 생각하면은 그게 바로 이재명이 앞으로 하는 행동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번마다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범죄 혐의가 드러나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나면은 이재명은 정말 정상인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핵이 망측한 얘기를 하면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같은 경우는 김문기 씨를 모른다에 대해 가지고 재판에 가가지고 뭐라고까지 얘기가 나왔습니까? 자기가 안면 인식 장애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꺼냈던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아니 도대체 안면인식 장애가 있는 사람이 왜 도대체 야당 대표라고 있는 겁니까? 자기 뭐 아내가 됐거나 딴 사람이 됐거나 얼굴도 구분을 못한다는 뜻일 텐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금 야당 대표라고 앉아있겠을지 지방 구석이나 똑바로 관리를 해야지. 실제로 보니까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같은 경우는 안면인식 장애다라고 얘기했는데 앞으로는 또 도대체 이재명이가 어떤 병명을 공개할까 이것도 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좀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재명이가 꺼내들을 새로운 말은 아마 치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벌써부터 치매 증상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이재명이 이번에 개딸들 소집령을 내렸던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대문짝 말하게 지난번에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와는 다르게 몇 날 몇 시에 내가 조사를 받으러 간다. 개딸 동원령까지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의도가 뭐냐? 뻔한 거긴 뻔한 걸 텐데 그래도 기자들이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재명의 답변이 뭐예요? 무슨 시간, 장소를 올렸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그거 있잖아요. 10시 20분에 뭐 간다고 하셨던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재명이가 모른 척으로 그냥 뭐라고 해요? 그랬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이재명이가 이런 식으로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뭐 안면인식 장애가 있고 뭐 치매가 있다라는 소리를 한들 구속을 피할 수는 없겠죠.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이재명이가 왜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주변에 기생하고 있던 사람들이 묘한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박찬대 같이 원래부터 이 뇌가 완전히 이재명으로 절여져 있는 뇌가 막 녹다시피 그렇게 절여져 있는 인간들이야 정확하게 우리가 예상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행동하고 있는데 의외의 지금 인물이 한 명이 등장을 했어요. 이 사람도 약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행동할까 좀 기대가 됐던 사람인데 예상 외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라 그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이번에 이재명이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서도 똑같았습니다. 당당하게 임하겠다라고 했지만 당당하게 그냥 침묵을 지켰죠. 그렇죠? 30쪽 가까이 되는 진술서만 내놓고 따로 뭐 답변을 안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뭐 지금까지 이재명 조사받았던 방식이랑 똑같은 방식인데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지난번에 쭉 조사를 받을 때 이재명이가 검찰 조사나 오래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식사 저녁 먹기 전에 내가 떠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곰탕 뭐 먹고 나갔나 뭐 어쨌거나 그래서 한 6시 7시 뭐 이때쯤에 이제 뭐 정리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검찰 조사가 언제 끝났습니까? 놀랍게도 자정을 넘겨가지고 검찰 조사가 끝났거든요. 왜 도대체 그러면 이렇게 자정을 넘어서야 이 조사가 끝나게 됐던 것일까? 배경을 좀 보니까 조사가 끝나고 난 뒤에 무려 2시간 30분 동안 뭘 했다는 겁니까? 조서 열람을 했다는 겁니다. 당당하다라고 한다면 내가 뭐 잘못한 것이 명명백백하게 없다라고 한다면 진술서만 내놓고 따로 뭐 답변한 것도 없는데 뭐하러 저렇게 뭐 조서 열람을 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토시 하나라도 혹시라도 자기가 뭔가 놓친 게 없지는 않을까 그거를 확인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나 지금 명백한 이재명의 범죄 혐의가 도대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배임입니다. 백현동 지금 사건 같은 경우는 배임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검찰은 그 배임의 금액에 대해 가지고 적게는 200억, 많게는 3천억 정도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지를 보니까 두 가지를 지금 나누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성남 도계공입니다. 원래는 도계공이 참여하기로 되어 있었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참여했다라고 한다면 도계공이 가져갔어야 되는 이익 배분 그게 이제 200억 정도가 된다는 것인데 그 도계공이 결국에 백현동 사업에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이 대장동 같은 경우는 참여를 해가지고 지분이 절반 정도를 갖고 있었죠, 그렇죠? 근데 백현동 같은 경우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성남 도계공을 배제시켰다라고 하는 걸로 도계공에 갈 수 있었던 이익 200억 정도를 배임으로 보는 거. 요게 일단 첫 번째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성남 도계공이 불참하게 됨으로써 민간업자들이 그 사업 이익을 다 독식하는 구조가 되게 됐는데 그렇게 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의 이익까지 합치게 되면은 이 금액이 얼마까지 늘어나게 된다? 3천억 가까이로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뭐 아시안디벨로퍼가 뭔가 그 정바울 씨가 있는 거 거기서 가져갔던 이익이 3천억 정도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금액 전체다를 배임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일단 뭐 유력하게는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거는 200억 정도를 배임 규모로 보는 게 유력한 것 같습니다. 왜? 성남 도계공을 의도적으로 배제시켰다는 게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이재명 본인 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뭐 진술서 몇 장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도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 성남 도계공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계공이 참여하지 않았던 거는 뭐라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꼭 도계공이 참여할 필요는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진술서에도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의도적으로 도계공을 배제시킴으로써 민간업자들한테 이익을 넘겨줬다라고 한다면 그건 배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 사안에서 제일 중요한 도계공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 본인 스스로가 이미 도계공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음과 같은 자필 문건이거든요. 이거는 빼박인 것이고요. 그래서 대장동에도 집어넣었던 도계공을 백현동에도 집어넣지 않았다. 철저히 그거는 그냥 김인섭과 정진상 두 사람의 어떤 계략이라고 할까요? 그게 결과인 것이고 그 결과를 누가 또 마찬가지로 수혜를 봤던 거예요? 이재명이도 수혜를 봤던 것이죠. 이건 빼박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빼박 상황에 대해 가지고 예측 가능한 몇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뇌가 이재명으로 완전히 녹아 있을 정도로 절여 있는 박찬대 이 코딱지 선생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재명이 구속이 돼도 당대표 중심으로 결속해야 된다. 옥중 공천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예측 가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예측이 안 됐던 아마 이재명 본인 스스로도 깜짝 놀랐을 법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고민정입니다. 고민정 같은 경우는 문재인의 숨결까지도 익힌 여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던 게 고민정이죠. 그렇죠? 근데 그 고민정이가 놀랍게도 이번에 어떤 얘기를 꺼냈냐? 이재명과 정치 운명을 같이 한다. 이재명의 체제로 총선을 치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포털 사이트에서 인기만 뉴스에 오르고 지금 난리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게 문재인의 숨결을 익혔다는 사람이 이재명과 정치 운명을 같이 한다라고 하니까 숨결이 지금 바뀌어가지고 익힌 거 아니겠어요? 이재명의 숨결을 익혔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고민정 같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늙은 그냥 박지원이에요. 좀 끔찍한가요? 얼굴만 바뀐 박지원 그게 바로 고민정이거든요. 저런 얘기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구체적인 멘트를 조목조목 따져보게 된다면은 저 기사 헤드라인과는 정반대 얘기가 나오는 거 그게 원래 고민정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보니까 뭐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재명 대표와 함께 시작한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정책 운명을 같이 한다. 현 지도부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약간 근데 뭔가 뉘앙스가 이상하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보다도 그렇게 그냥 하는 게 좋지 약간 이런 뉘앙스가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그 뉘앙스가 명확해지는 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당연히 현 지도부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뒷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거기에 대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해선 지금으로선 가정할 수가 없다. 이 얘기도 덧붙이고 있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고민정의는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양쪽 두 사람의 숨결을 같이 익히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의 숨결도 익히고 이재명의 숨결도 익히고 글쎄요. 어떤 숨결이 더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냥 입냄새밖에 안 날 것 같은데 뭐 어쨌거나 어느 쪽의 숨결이 더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고민정의 가운데 서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요리조리 지금 숨결을 전부 다 익히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고민정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사실 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소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재명이 얼마나 빨리 나가리가 될 거냐 안 되냐에 따라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민정의 행동을 가지고 우리가 볼 거는 없고요. 그냥 이재명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제가 보기에는 백현도 이것만 가지고서도 배임이 200억 정도 인정이 된다.
앞으로 제 삶에서 이재명을 못 보지 않을까요? 사회 모습하는 거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고민정의 운명도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 그냥 분명하다 보니까 고민정이 어떤 얘기를 했다 이걸 막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딸들이 지금 막 고민정 얘기 듣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고 하는데 정신 좀 차리기 바랍니다. 그거 환호성 지를 시간이 있으면 고민정인 얘기 지금 뭐 파악할 시간이 있으면은 우리 그 이재명 그 총통각하 여러분들의 사이비 종교 지도자 검찰 조사 받으러 갔을 때 그때나 가가지고 환호성 지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더라도 안쓰럽더라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